제가 이제 거래 중개를 하다 보면 이거 하나만 좀 개선이 되면 팔릴 것 같은데 라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들은 사실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서는 잘 안 팔려요. 건물주형 노주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침체기, 지금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게 힘들죠. 저희가 건물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좋은 금액을 받으면서 팔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해봤고, 보통 잘 파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벤치마킹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이 뭐 안 팔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통화를 해봐도 요새는 거래가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 거래가 됩니다. 저희의 생각보다 좀 많이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건물 파는 방법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파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좀 따라 해보시면서 건물 파는 방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 있는 중개사를 찾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능력이 있다, 능력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 능력 있는 중개사를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같은 회사에 있더라도 소득의 차이는 분명하게 있고, 강남에 있든 마포구에 있든 용산에 있든 많은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사율이 높은 중개사를 찾는 게 중요하죠. 뭐 건물이면 건물, 뭐 아파트면 아파트, 뭐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파시는 입장에서는 건물을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중개사 중에서도 성사율이 높고 능력이 있는 중개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능력 있는 중개사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사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걸 통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건물 매매, 건물 매도, 건물 전문 부동산,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그 중에서도 마케팅, 블로그면 블로그, 유튜브면 유튜브, 이런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중개사분들 찾으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뭐 많은 분들이 복사 붙여넣기로 그냥 문자를 막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거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제 건물을 진짜로 팔아야 되는 시점이 됐다면 첫 번째는 찾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미팅을 잡으셔야 됩니다. 금액만 깎으려고 하거나 지금 시장이 어렵다, 손님이 없다, 이런 본인들 힘든 얘기 하시는 중개사 말고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금액 내고라면 왜 금액을 내고 해야 되는지, 주변의 뭐 시세라든지 거래되는 실제 사례들, 아니면 뭐 최신 법규들, 트렌드, 그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중개사들, 그리고 마케팅적으로도 내 건물을 어떻게 포장을 잘 해줄 수 있는 중개사인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나서 3, 4명 정도 추려서 일단은 건물을 내놓으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건물 파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역지사지의 개념이죠. 내가 건물을 판다면 어떤 손님이 내 건물에 관심을 가질까, 그거에 대한 얘기고, 내 건물의 컨셉을 좀 명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건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투자용으로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내가 건물을 쓰려고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노후 대비용으로 수익형으로 가져가실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여러 가지 컨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 건물은 매수자가 봤을 때 어떤 컨셉일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면 능력 있는 중개사한테 여쭤보세요. 내 건물은 어떤 컨셉님한테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냐 물어보시고, 컨셉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수익형, 투자용, 신축, 부지, 뭐 리모델링 부지, 아니면 사옥용,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내 컨셉을 좀 명확하게 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부모님께서 다가구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신데, 입지상으로 뭐 강남에 위치하고 주변 상권이 좀 괜찮은 지역에 있는데, 내가 자식이지만 부모님이 건물을 팔고 싶어 하셔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주택이면 또 뭐가 중요하죠? 지금 들어가 있는 임차인들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지. 매수자는 명도가 된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명도를 하게 되면 내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명도가 될 시기가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뭐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또 오래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택 상태로 팔았을 때 양도세가 얼마인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양도세가 얼마인지, 두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이 차익이 어느 정도 나냐, 차익만큼 내가 감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내 건물과 같은 컨셉이 주변에서 거래되고 있다면 그게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거래 사례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체크를 했을 때 내 건물이 지금 이 시장에서 좀 팔릴 것인가 안 팔릴 것인가, 이 금액에 내놨을 때 과연 메리트가 있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같은 컨셉의 물건이라도 내 건물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금액일 수도 있고 수익률일 수도 있고 조건일 수도 있어요. 단순히 금액만 낮다고 팔리는 시장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거래 중개를 하다 보면 이거 하나만 좀 개선이 되면 팔릴 것 같은데 라는 물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물건들은 사실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서는 잘 안 팔려요. 매도자 입장에서 팔 사유가 명확하다면, 우리가 손해보는 게 많지 않으면 협조해 줄 수 있는 거는 협조해 주고 포기 못하는 것들은 지켜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부동산 침체기입니다. 건물 거래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은 생각하시는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건물을 팔아야 되는 이유가 좀 명확하게 계시다면 첫 번째로 능력 있는 중개사를 찾는 것을 고민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고 미팅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매수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서 과연 우리 건물 컨셉이 무엇인가 또 연구를 해보시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분명히 건물 잘 파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고요. 제가 댓글에 오픈 채팅방이랑 전화번호 남겨놨으니까 능력 있는 중개사를 찾고 계신다면 저한테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